아우 하자 야옹 하다가 아우 이렇게 두 분이 얼마나 이거 성대모사 할 줄 이거 방송 나가요. 고양이는 물을 찍어서 튀어 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튕기면 물방울 튀잖아요. 그럼 이거를 규칙은 정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는 쳐다보고 있어. 이거 안 돼. 이미 얘는 불만을 받을 거야. 공생과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공생은 뭐 꼭 사람의 공생이 아니라 고양이와의 공생이죠.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공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임도 뮤직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고요. 급식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제한급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제한급식을 해야지만 아까 얘기했던 고양이가 편식을 안 한다던가, 아니면은 고양이가 좀 잘 적극적으로 잘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양이 묘주분들은, 집사님들은 이렇게 벌벌벌벌 하는 좀 먹어줘 제발 약간 뭐 해놓고 따서 안 버리면 그러니까 캔 따개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캔 따서 주고 안 주면 또 가서 또 궁디팡팡이나 뭐 가나치모 가가지고 막 캐려 들고 와서 막 미친 듯이 샘플사를 받은 다음에 또 까서 주고 냄새 맡고 또 가고 또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막 무한 반복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건, 저는 고양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하나는 좀 결핍이 있어야 된다, 고양이가. 두 번째는 좀 단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단호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이가 뭐 나중에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핍이 있는 애들은 일단 게을러지고, 물론 고양이는 게을리라는 연구도 있어요. 근데 더 게을러지고 다른 것들에도 조금 시큰둥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놀이반응도 당연히 없어지고, 그다음에 움직임이 적어지고, 그다음에 뭐 또 이따 나오겠지만 자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냥 뭐 자동급식기 쓰는 집들은 그냥 자동급식기 켜지는 30분 전부터 앞에서 앉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던가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자율급식 같은 제한급식을 보통 추천을 해드려요. 그럼 자율급식 같은 제한급식은 뭐지? 뭐 약간 말장난인가?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스케줄을 짜드려요. 이 루틴이라는 스케줄. 그래서 이 보상 타이밍은 퇴근하고 주무실 때까지 한 3번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상어놀이라는 낚싯대 흔드는 것도 이거죠. 두 번째는 기본교육 같은 거 할 때. 기본교육이 가져갔다는 건데, 이름 부르면 쳐다보고, 오라고 하면 오기, 앉기, 기다리기까지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일상생활 교육은 하시나요? 제가 3번째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여기 간식 먹기, 사냥놀이, 기본교육이 있지만 일상교육이 없네요. 일상교육. 고양이의 일상생활 교육은 양치하기, 눈곱 때리기, 빗질하기, 발톱 깎기, 되게 여러 카테고리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부러뜨리면서 깨부시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을 보지 않아도 CCTV 단 것처럼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제 끝나면 너무 이쁘니까 만나자마자 이제 막 쓰다듬고 안고 뭐 뽀뽀하거나 뭐 고양이가 애용 하면서 하면 또 그래 뭐 먹자 하면서 이제 캔 따러 가거나 줄 하나 타고, 그래서 요즘에 찹찹찹 먹으면 또 한번 좀 쓰다듬다가 이제 씻고 나올게 하면 이제 화장실 들어가면 애들 앞에서 또 야옹 또 울고 있고 그러다가 나오면 너 배고픈가 보다. 왜요? 뭐 찔리시는 분 계신 거예요? 이 나이 사찰수준. 그럼 이제 캔 따서 또 스푼 주고, 또 맛있는 거 양념 쩝쩝쩝 먹으면 또 너무 이쁘다고 또 쓰다듬어 주고 있고, 그러다가 또 이제 나도 쉬어야겠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좀 봐야겠다 그래서 틀어놓으면 이제 옆에 와서 벌글글 되면 좀 이렇게 쓰다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휙휙휙 하다가 자러 가자 하면 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교육이라는 들어갈 슬롯이 없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에. 근데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아이들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하니까 아까 말한 단호함이 없고 아이들이 결핍이 안 생기게끔 좀 케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는 거, 이제 도대체 왜 울까? 고양이는 왜 울까요? 쉬운 거니까 왜 울까요? 고양이 밥 달라고?
리액션은 해달. 리액션? 취해달라고. 원하는 게 있어. 원하는 게 있었어. 또 원하는 게 있어서 해달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한테 신호를 보내고 약간 반응이 계속 오니까 더 하는 그런. 그쵸.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고양이끼리는 잘 안 울거든요. 고양이가 고양이한테 울면서 막 얘기한 적 보신 적 있어요? 야야야야야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야 좀 나와봐 이런 건가? 야 이 자리에서 나와봐. 보통 기본적으로 고양이의 울음이라는 거는 고양이끼리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존재의 표현이긴 해요. 나 여기 있어라는 정도. 야,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엄마 예를 들어서 엄마 고양이한테 뭐 애기 고양이가 뭐 찾을 때 내는 소리라든가 그냥 고양이끼리도 와뭐 이러 할 때 아니면 뭐 간혹 메이팅 콜이라고 해서 고양이가 이제 중성화가 안 된 고양이들이 발전기가 있을 때 이제 짝을 찾는 소리를 낼 때도 이제 애기 울음소리 같은 걸 내죠. 그 외에는 고양이끼리는 소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울음소리를 내진 않죠. 왜냐면 뭐 결과값이 없으니까. 뭐 운다고 뭘 주진 않잖아요, 다른 고양이가.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사람한테는 그게 아닌 거죠. 사람은 되게 다채로운 리액션이 있고 다양한 결과값, 보상이 있다 보니까 되게 울음소리가 되게 변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무 자기적인 소리 같긴 하지만 이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쇠 잡초에 있는 울음소리예요. 이건 스트레스 메오 패턴이라고 해서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고양이의 첫음은 높은 음에서 시작합니다. 높은 음에서 시작해서 떨어졌다가 여기 보시면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살짝 올라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약간 낮은 음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다가 살짝 떨어지는 이거는 보통 많이 듣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 요게 이제 관심 유발 울음이죠. 정말 기분이 좋다. 내가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완전 개꿀, 막 완전 좋아. 이러면 완전 낮은 음에서 시작해서 완전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첫음과 끝음의 패턴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음이 높게 시작해서 점점점 내려가는 형태다라고 하면은 얘가 뭔가 불만족스럽거나 스트레스 받고 있거나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애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네. 아니면 뭐 조금 불만족이면 좀 더 낮은 음에서 시작해서 높은 음에서 좀 낮은 한 뭐 6, 7 정도 시작해서 낮은 음으로 떨어지다 약간 올라가는. 끝이 거의 떨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의 이 피치라고 하는 그 음을 조절을 하거나 패턴이라고 하는 패턴을 조금 조율을 해서 보호자님들에게 당연히 이제 뭔가 요구하거나 요구성 울음, 아니면 관심성 울음, 아니면 스트레스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울음, 아니면 만족스럽다라는 울음, 여러 가지를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제 보호자님들은 오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체감해서 알고 있을 뿐이에요. 얘가 뭔가 불만인데? 뭔가 나한테 뭘 원하는 게 있나 본데? 그다음에 뭐 보통 좀 쳐다보거든요. 눈으로도 얘기를 많이 해요. 울고 관심 없어 이렇게 한번 쓱 쳐다보면 눈이 마주치면 뭔가 또 해라. 그러니까 눈으로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울음소리로도 조정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날 무시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고양이가 갖는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항상 얘기하지만 무시한다라는 감정을 가지려면 이 아이가 신체가 성장하고 노화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고양이의 성장, 신체적인 정서적인 성장은 2.5세의 나이에 딱 스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동학적으로 한 3살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3살 어린아이들이 갖는 감정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면은 보통 그냥 즐거움, 스트레스, 만족감, 뭐 짜증남, 두려움, 화남, 기쁨, 의심, 사랑 가지고 수치스러운 거 못 느끼고요. 그래서 고양이가 대변 실수하고 자기 똥꼬에 똥 묻었다고 똥꼬구름이 못한다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똥꼬 닦아준다고 부끄러워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자존감, 프라이드를 같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사냥에 성공했다고 막 우쭐대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죄책감도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 그냥 컨텐츠가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항상 경멸하는 거예요. 간혹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자빠졌어 갑자기. 막
저것도 요리를 망해서 막 이렇게 정말 맛없게 요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준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런 감정이 없어요. 물론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있어요. 뭐 2살, 3살 어린아이가 갖는 감정. 뭐냐면 바로 질투심이 있어요. 그 질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질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는 사람에 대한 질투심, 동거매에 대한 질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생존과 관련돼서는 꼭 가져야 되는 감정이에요. 왜냐면 질투를 해서 내가 사랑을 더 받으면 뭐가 생기죠? 먹을 게 생기죠. 그래서 질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사랑받기 위해서. 뭐 외로움을 타지 않는다. 되게 독립적이구나. 고양이는 되게 키우기 쉽구나. 생활하기 쉽구나. 같이 지내기. 외로움을 안 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되는 건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잠만 자요. 무기력한 애들 보면은 이것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길고양이와 집고양이의 요 패턴이 달라요. 보통 하루 24시간을 쓰는 시간이 이거는 이제 코네대학교 명예 교수님이 조사를 한 거지만 보통 가장 크게 극명하게 나뉘는 게 뭐죠? 여기서? 자는 시간. 그렇죠. 그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했을 때 1% 정도만 집고양이가 쓰는 거예요. 사냥에. 1%면은 보통 14분입니다. 14.4분. 1440분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분 단위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14분 정도를 쓴다. 그리고 뭐 밖에서 사는 아이들은 뭐 150분이고 한 180분, 3시간 정도는 이제 또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15배 차이가 난다. 그럼 나머지 시간 뭐 하냐. 길고양이는 자는 시간이 적은 거죠. 40% 자니까 보통 428, 440은 9.6시간이 자는 거고 집고양이는 6, 20, 64, 24 14.4시간 14.4시간을 자는 거죠. 근데 잠만 자냐?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두 번째 자는 시간 옆에 뭐 있어요? 쉬는 시간. 그러니까 85분, 25분이니까 6시간 이상 또 쉬어요. 14시간 자고 6시간 자면 하루에 한 20시간은 쉬거나 자는 거죠. 집에 가면 그 새끼도 쳐 누워있거나 자고 있거나 그래서 밥 줄 때 되면 1% 잠깐 밥 먹으러 잠깐 밥 먹으러 나오고 3% 한 40분 밥 먹거나 그 다음에 그루밍 또 자기 몸은 또 소중하니까 열심히 또 한 2시간을 그루밍하고 맨날 이렇게 맨날 하고 또 핥고 그리고 또 잠깐 이동하고 15분 움직이고 이동시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무기력해지고 되게 결핍이 없으면 반응이 없어지고 놀이 반응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생겨요. 무료해지니까. 그러니까 무료해지고 그 다음에 소심해지고 어떤 자극이 없다 보니까 인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극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밥 때만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은 무조건 나는 쉴 거고 창밖에 잠깐 보면서 들어누워 있거나 아니면 또 자거나 또 일어나면 밥 먹거나 잠깐 흔들어주는 거 보면 좀 툭 치고 하던가 약간 이 정도입니다. 여기 제 질문을 먼저 읽어봤는데 합사 질문도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합사를 할 때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아이들을 그냥 같은 방에 놓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 모양처럼 점을 하나 찍어주고 이렇게 확장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점 안에는 시작점에는 최소한의 것들 스크래처, 뭐 쉴 때, 잘 때, 수직 공간, 밥그릇, 물그릇,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야지 아이들 거기서부터 내가 내 여기가 완전 세이프 플레이스,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장소다라고 핵심 장소다 생각하고 영역을 방사형으로 확장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행동풍과 관련돼서는 이 헥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보호자님들이 보면 악갱이와 생활하거나 우리 고양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성묘는 놀이를 제공할 때 아이가 반응이 없다. 이 고민이 되게 많고 악갱이 시절엔 지치질 않는다. 약간 요 두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생활하면서 우리 애는 지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애는 반응이 아예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을 때만 놀아요라고 하는데 요거에는 일단 악갱이의 경우에는 뭐가 빠져있냐면 헥스라는 게 헌팅하고 사냥을 했을 때 잡고 갖고 놀고 유의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팅 먹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고 먹고 나면 고양이가 하는 거는 그루밍 자기 몸을 이제 할 거나 그리고 나서 보통 휴식을 취하거든요. 요 사이클을 계속 돌려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디서 끝나냐면 캐칭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잡게끔만 하고 끝나고 놀이라던가 먹는 과정, 그루밍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먹는 과정이 없으니까 그루밍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잘 일도 없고 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악갱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계속 플레이만 놀기만 하고 먹는 과정이 없으니까 지치질 않는 거죠. 계속. 또 이제 성묘가 그러면 왜 놀이 반응이 없냐라고 하면 성묘는 일단 결핍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거를 잡아서 내가 갖고 놀고 먹어야 되나? 좀 옆에 가면 이렇게 간식이 있고 야옹 몇 번 던지면 추루를 까서 주거나 트레에서 던져주는 게 내가 굳이 이걸 잡고 흔들어야 되나?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성묘는 무조건 결핍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따가 밥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양이에게 놀이를 제공할 때는 이 헌팅, 캐칭, 플레이, 먹는 과정, 그루밍 하고 애가 잘 수 있게끔 이게 돼야지 아이들이 밤에 심하게 안 우는 거거든요. 보통 우는 애들 대부분 특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이 에너지 해소가 안 됐거나 요구성 울음, 아니면 관심 유발 울음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죠. 기본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코터치 교육이 필요하죠. 이게 된 거냐 안 된 거죠. 이게 코어를 정확하게 비비는 거는 그냥 자기 좋아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손 쓰는 애들 손 쓰면 이렇게 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고양이 교육할 때는 손을 얘네들이 써서 추를 이렇게 잡고 먹거나 급한 애들 있잖아. 입에 쑤셔 넣는 애들 씹어 먹는 애들 예. 그러거나 아니면은 오라고 하면 막 비비면서 먹는 애들 이게 교육이 잘 안 돼요. 명확해야 돼요. 같이 공생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제가 항상 하는 것들이 일단 루틴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루틴 짜는 게 중요하고 규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규칙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되는 건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는 건 되게 의미가 없다. 특히 이제 놀이 공격성 있는 친구들이 특히나 그렇죠. 계속 놀아준다든가 손가락으로 놀아주다가 계속 하니까 이제 싫어했는데 계속 달려드는 이런 경우. 그다음에 리추얼적인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냥 본능을 어떻게 해소해 줄 거냐. 오늘은 부분적인 설명만 해줬지만 행동 유발 장난감을 쓸 거냐, 먹이 장난감을 어떻게 쓸 거냐, 뭐 결핍 있게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래야지 이 세 가지가 되게 같이 지내기 위한 핵심적인 풍부화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도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 적이 있는데 고양이들은 불안함, 내가 쉴 수 있는 감정, 공간, 같이 지내기에 안전한 거 이런 게 무너지거나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판도라 신드롬이라는 게 걸려요. 고양이 환경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 생기면 모든 질환이 발생해요. 모든 질환. 판도라 상자처럼. 그게 별게 다 생겨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건 방광염. 알고 계시죠? 특발성 방광염. 두 번째 IBD, 염증성 장질환, 소화기 문제 생기죠. 세 번째 피부병, 아토피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자기가 과도하게 핥는 자기 자학 행동하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뭐 그냥 하는데 천식 오죠. 고양이 천식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 다음에 뭐 행동학적 문제, 뭐 갑자기 정형 행동을 한다던가 꼬리 쫓기를 한다던가 등을 꿀렁거린다던가 귀털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입을 뭐 이렇게 침을 흘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다 깜짝깜짝 일어난다던가 이런 행동 다 불안 행동 이거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이 멀티모델 메모라고 해요. 다양한 환경 제공을 해줘야 되고 교육 이런 것들 안정감을 주기 위한 노력을 스케줄, 루틴 짜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BE라는 환경 풍부하고 오늘 이제 이거 환경 때문에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빌드업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전한 장소, 숨을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다음에 분리된 핵심 장소가 있어야 되고 놀이기계인데 포식행위, 먹을 게 행해지는 놀이기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속적이고 아까 교육하는 것처럼 예측 가능한 교육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후각 자극이 있어야 된다. 고양이한테 냄새 맡기는 되게 중요해요. 고양이는 강아지보다는 후각 상피세포가 적기는 해요. 적긴 하지만 사람보다는 압도적으로 많고 고양이한테도 냄새 맡기는 되게 중요한 자극이기 때문에 냄새 맡기도 되게 환경 제공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추천하는 게 간식 줄 때도 보물찾기처럼 찾아서 먹게끔 레이저 포인터로 갖고 놀더라도 간식을 숨겨놓고 좀 이렇게 유도하는 형태. 그럼 레이저 포인트 잡을 수 없어서 좌절감을 가질 수 있지만 잡게 되는 결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이야기한 많은 분들이
공생을 위해서 고양이를 알기 위한 제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들,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5가지를 추스려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른 질문이 비슷해요, 합니다. 일단 묘집합 공간을 처음 보시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공간은 어딘지, 반대로 갈수록 더욱 애정이 생기는 공간은 어딘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여기서 하셨죠? 네. 어떤 공간이 제일 좋으셨어요? 오셨을 때? 저요. 네. 저는 밖에. 아 저기 네. 저기서 이제 술 마시는데 술 한잔 하는데 저희가 좋았다. 그 다음에 좀 그래도 몇 번 오셨는데 이번에 왔을 때는 또 어떤 공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저기? 전 침실도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어떠셨나요? 오늘 처음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떤 공간이? 공간이요? 네 공간이 어디가 좀? 이거 좋은데 사실 아파트에서는 조금 힘들잖아요. 네네. 좀 아쉬워요. 아 맞아요. 이게 너무 또 압도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아 이걸 우리 집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구매하셔도 괜찮은데 여기 아무튼 여기까지. TV는 놓으실 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게 제발 제품이니까 네. 아, 이게 고양이들 사실 그냥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끄러질 것 같아요. 미끄러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얘기 나오셨던 게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이게 메탈이다 보니까 이게 상처 주는 거 아니야? 약간 다칠까봐 요런 우려를 생각보다는 많이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네, 쓰고 있지 않나요? 저희는 회사에서 고양이랑 같이 지내면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얘들이 오히려 되게 잘 올라가요, 철제에. 아 그래요? 뭐 다친 적도 딱히 없었고, 그리고 스크래쳐가 포함된 제품도 있으니까 한번 사이트에서 한번 둘러보시면. 그 다음에 저런 이제 이렇게 붙이는 살부착되는 저런 것도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도 좀 처음에 같이 고민을 할 때 우려를 하긴 했어요. 철제? 철제 괜찮을까? 뭐 밥그릇이야 뭐 이쁘니까 뭐 특별히 다칠 일이 없긴 한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동하는 공간에서 괜찮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쓴다고 해서 저는 좋은 것 같고 이제 이거의 이제 목적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고양이 물건 하면 너무 고양이 물건이야. 캣타워를 놔두면 너무 캣타워야 이거. 누가 봐도 캣타워야 집에. 그래서 이것저것 쌓이다 보면은 이렇게 고양이 건지 고양이가 사는 집인지 내가 사는 집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가는 거죠. 특히 원룸이 됐든 투룸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뭐 주택이면 좀 덜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이 레오로의 장점이 뭐였냐면은 혹시 안 쓰는 경우는 또 이쁜 쓰레기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캣타워 안 쓴다, 뭐 안 쓴다. 근데 그거를 사람이 쓸 수 있는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 기획한 의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고 저는 처음에는 좋았던 부분은 저기 방이었던 것 같아요. 침실. 왜냐면 침실이 제가 지내는 방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항상 얘기했죠. 저희 침대 바로 앞에 TV 있고 옆에 테이블 있고 책 있고 약간 뭐 이렇게 항상 뭐 다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 공간이 좋죠. 이 공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공간이 저도 구현하고 싶은 공간이긴 해요. 저희가 지금은 뭐 병원에 아직 이 제품을 저희가 세팅하지 못했지만 차후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수직 공간 그리고 이제 같이 사무하면서 같이 애들이랑 있는 공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고양이 방을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따로 만들어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고양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으면서 같이 쓸 거면 고양이 방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서재를 쓰면서 같이 애도 있는 공간. 그런데 고양이만 있는 공간이면 보호자가 없으면 아이들이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저는 이 서재와 고양이가 같이 있는 공간이